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는 사실 그 부분이 같이 들어 질문 다시. 뭐 경시가 무엇이 경시 전이고 무엇이 경시 후냐라고 했을 때 설명이 애매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경계선도 사실 모호해요. 기하 3단계의 원래는 평면기하 아이디어 그 책은 원래 경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 특강 같은 걸로 추가로 많이 듣는 수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완전히 사실 경시 실전 수업인 거고 3.5 과정에서도 심화 문제들이 다 경시 문제들이고 사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책들이 원래는 대치라는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이 정도 공부한 다음에 KM 실전 문제를 막 풀면서 문제감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대치는 약간 이런 얘기 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운전면허 따라갔는데 일단 관련 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련 법, 뭐 사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론들을 공부하고서 아직 운전을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1년 정도 운전면허 관련 법을 다 배운 후 자 이제 운전해봅시다 하면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어떤 학습이나 응용력이라는 게 공식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지역 아이들은 적당히 배우고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응용력으로 가는데 대치 아이들은 문제를 보면 어느 공식을 해야 할까를 찾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요. 이거 어느 공식 찾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공식을 알면 그 수업 뭔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알았다는 거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학생 상태에서. 그러면 응용력을 많이 길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경시 다른 학원에 경시의 어떤 실전 정도 수준까지 사실 다 있는 건데 저희가 아직은 뭐 학원 준비상 경시 반으로만 아이들을 따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경시 넘어가거나 경시 학원과 병행하는 정도의 과정을 좀 많이 담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네네. 네, 원장님한테 하나 있고 민승호 선생님한테 하나까지 있는데요. 네네. 원장님께는 이게 지금 초등부 정규반하고 재수 기하 정규반이 있는데 저희에는 그때 기하 특강을 기하가 좀 약해서 초사인데 그때 테스트를 냈다가 재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려서 기하 특강 1단계는 못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규반으로 그냥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재수 기하 정규반이 있고 재수 기하 또 특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 정규반하고 차이가 뭔지 그러면 그냥 단과 반과 종합반의 그런 개념인 건지. 그러니까 뭐 약간 질문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저희가 이제 주말 수업들이 있고 평일 정규반이 있고 뭐 특강이 있고 그런데 기하 수업 기준으로 좀 정돈해 드리면 주말 수업도 저희는 뭐 특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주말 수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규 수업들인 거고 그 수업을 방학 기간 동안 하는 게 이제 특강인 건데 저희가 이제 평일에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 기하 단계별 수업들 기본적으로 말고도 평일에 아이들의 메인을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말 기하를 듣는 친구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선행을 따로 하면서 그거를 좀 정리 차원에서 하는 아이들류가 있고 그리고 따로 대수 위주로 하면서 기하를 그것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따로 있거든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서 완성이 되고 많은 양을 이렇게 학습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은 폭넓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맞아요. 주말 수업보다도 더 학습량이 많아야 하거든요. 근데 주말 수업에서 그렇게 학습량을 많이 못 늘리는 건 어머니들이 늘리면 수업을 듣질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숙제가 많은가요? 라는 질문 많아요. 왜냐 많으면 해결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주말에는 적절한 학습량이 나가고 평일에는 굉장히 많은 학습량이나 트레이닝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평일 수업에서는 조금 더 그 교재를 하나 학기별로 좀 이끌면서 대수랑 기하 각각 영역별로 좀 더 심화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메인 커리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저희가 뭐냐면 주말 수업은 전체적인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평일 수업은 그 아이들만의 구성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구성에 맞게끔 수용 정리된 다음에 기하 수업도 뭐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경시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교재도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기하 같은 2단계 내용은 같지만 수업 진행하는 템포랑 조합 같은 건 교재도 좀 다른 교재 쓰고요. 왜냐하면 주말은 특강으로 한 5회차, 6회차 정도로 진행하는 거지만 평일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해서 이제 경시간 넘어가기 전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주말 수업은 어떻게 보면 그의 요약 버전 정도나 대중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정규 수업에서는 더 많은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스페셜하게 좀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가 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하 기준으로는.
일단은 네, 좀 그러면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그 기아 특강 테스트에서 떨어져서 그냥 초등 정규반을 신청했거든요. 여기는 그냥 일단은 시험이 개인적인 거는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따로. 아니 그러면 정규 수업을 듣다가 이 기아 특강은 그럼 언제 들을 수 있는 건지 기아반은 언제 들을 단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이가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한 요 정도 시기에 기아 1단계 수업을 특강을 이제 병행하라고 이건 선택이긴 해요. 뭐냐면 기아 수업은 직접적인 사고력 같은 거예요. 뭐냐면 사고력을 왜 하냐면 간접 교육이에요. 뭐냐면 아이한테 그걸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데 간접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 다가올 뭔가 미래의 시간을 버는 것도 좀 있거든요. 경험. 근데 기아 부분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가능하냐면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트레이닝 방식이나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기아의 큰 흐름을 알고 나면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더 쉬워요. 들어가고 트레이닝이 많이 됐으니까. 기아 1단계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규과정 기준으로 여기까지 들었다면은 요 정도 시기에 기아 2가 있어야 돼요. 기아 2가 있으면서 또 고등 과정도 여기 진행하게 되니까 기아 2나 혹은 또 다른 기아 과정을 진행하면서 고등 때 안 배우는 그 기아 흐름도 이어가고 각각 학기별로 배웠지만 그걸 심화로 총 정리해서 감이 확 살게끔 하는 게 기아 2단계가 요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뭐 저희 정규반에 있으면 기아 부분은 일단은 선택으로 둬요. 의무로 꼭 두지는 않고 기아 1단계는 선택으로 좀 더 한 편이고 요 정도 갔을 때 기아 2단계는 의무적으로 좀 들어야지 아이들이 총 정리가 되고 감이 살고 그 다음에 저희 정규반을 진행하게 되면 요 각각 어느 시기에 들어야 되는지 다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메인 전체 한 2년치 커리가 다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 뭐가 들어가고 기아를 요때 들어야 되고 이렇게 다 그거는 아이마다 안내 드리고. 그러면 원장님 초등 정규반 중1 거를 끝날 쯤에 기아 1단계를 들어갈 수 있겠네요. 대수 기준으로는 1-1 정도가 마무리되는 시기쯤 한 그쯤에 뭐 1-1이 기본 심화가 있으니까 기본 정도를 끝난 쯤에 들어가면 딱 맞기는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2-2 들어가는 부분보다 기아일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사실 네. 평소 말씀하시는데 네. 평소 다니면서 애들이 개념 설명을 좀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정규반 3-2, 2-2 정규반 있고 한 기아 1단계, 2단계 특강이 있는데 네. 선생님 보시기에 만약에 그런 선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정규반은 3-2, 2-2를 듣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기아 1단계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근데 이제 아이마다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계랑 좀 다른 게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이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좀 사례들은 있지만 아이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조합론 특강을 그 2-2 선행보다 더 빨리 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고력 같은 걸로 초등 때 경우의 수나 그 부분을 워낙 잘 하고 있어서 조합 특강이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2- 선행보다 뭐 헌소 같은 선행보다 오히려 더 빨리 저한테 배운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기아도 주말 기아 위주로만 딱 해서 대수만 따로 밟아주면서 그런 갔던 아이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은 평범한 아이들은 학기별로 이 부분도 해줘야 돼. 그래야 문제 폭이 넓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냐 그리고 필요한 걸 다 나열하면 어머니들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게 사실 힘들긴 한데 그 순간순간에 선택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등의 기아를 하나하나 배울 건데 이 수업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대치해서 많이 수업하는 교재들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교재들 중에 가장 낮은 게 개념 플러스 용 파워 정도 돼요. 근데 그 파워가 약간 다른 지역, 대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약간의 응용 심화책이에요. 왜냐면 파워잖아요. 그 전게 라이트가 있고 좀 더 쉬운 걸로 보는데 대치에서 아이들 좀 더 심화로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연산도 따로 하고 혹은 뭐 집에서 이렇게 따로 봐주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 역량이 많은 경우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서로 본다라는 그 원리 해설 정도 책도 사실 A급 원리 해설 그 책이 아주 기초서가 아니에요. 기초 문제로 시작은 하지만 B스텝도 꽤 응용 문제고 A스텝은 거의 A급 못지않은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미 경험들이 좀 노출이 된 것들이 많은 거고 그럼 결국은 이 기아 수업도 그런 노출의 하나의 측면이고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밟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는 그거 말고 요것만 하고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의 경우가 있고 이것까지 하는 게 확실하게 안전할 것 같아. 초등 때 기아가 좀 약했어. 막 이런 아이들의마다의 사례는 좀 더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정답이다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건 정답이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과 상담하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면서 그 만약이 들어가거든요. 그 상담이 사실 되게 편하진 않아요. 뭐냐면 이미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가 어머니 말처럼 실제 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대수는 잘한다고 했고 실제 와서 시험 보면 다른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되려면 학원에 한번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가지고 입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시험 가지고 좀 상담을 하셔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내를 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 상담하고 제가 상담 안 드리고 실장님이 드리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코멘트랑 그거는 제가 다 평가를 해서 실장님께 넘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상담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서 분업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마다의 상황은 좀 아이마다의 좀 판단을 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이게 저도 정답이 이것만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이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말하기 더 어렵네요. 네. 반이 되게 많아요. 그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 애에 대해서 잘 알면 다행인데 지금까지는 알아요. 뭐 대소를 잘하고 기하가 약하고 이건 아는데 앞으로 걔가 뭐 조합을 더 잘할지 못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SM에 다니다 보면 선생님이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아니면 이런 거 좀 하면 경시에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를 중간중간에 혹시 주실 수 있는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당연히 드릴 수 있고요. 그 포인트도 이제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져가면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 자체는 그 메인 커리에서 일단 짜장하게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경시급 아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가장 일반적인 판단 기점이 선행의 사고가 확장되는 걸 받아들이고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인 건데 그 시작이 고등 수학 기준으로 수학 하 정도 돼요. 고등 수학 하 정도. 왜냐면 수학상은 중등 심화로 한 친구들한테는 초반에 쉬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되는데 결국 사고가 확정되는 건 일반적으로 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하고 뭐 부등식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용이 확장되면서 그게 1차 그 체크하는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이 2차로 병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반에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판단할 수 있는 게 약간 세미 경시 과정들이에요. 뭐 제 수업 기준으로는 기하 2단계도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기하 3단계나 조합 수업들이 그 세미 경시라고 볼 수 있어요. 경시, 준경시 정도 상황 그리고 정수도 1단계 정도 내용 그냥 2단계 정도 내용이 그 정도 내용이 될 건데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경시 포인트 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가 되면 그걸 가지고 경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더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그러면 조금 더 물론 사실 그 기존에도 기존에도 사실 좀 빠르게 체크가 돼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 왜 점집에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잘 보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인상 쓰고 왔는지 아닌지만 봐도 어떤 거 느낌이 올 건데 사실 저도 아이들을 워낙 많이 봐서 수업 한두 번 해보면 사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일반고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괜찮은 친구, 자사고 정도 아니면 영재고 경양, 영재고 성향인데 귀찮은 아이, 머리가 좋아서 암산 같은 걸 너무 많이 해서 몸은 귀찮았고 필기력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 이해되시나요? 필기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산을 너무 빠르게 했기 때문에 손 근육 자체도 이게 손 근육이 이게 다 형성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막 연필도 야무지게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럼 약간 귀찮다가 나중에 이 귀찮음이 되게 심해질 것 같은 아이 막 그런 친구들 막 다 있거든요. 아니 다 사실은 저는 분류되는데 이미 단정 지어버리면 사실 아이의 미래는 다 분류는 되지만 그 예외적인 상황들도 생기고 그걸 극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단점이 있을 때 어머님이 그 단점에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고 학원과 대화가 잘 되면 극복이 일반적으로 돼요. 근데 우리 기분 나쁘고 우리 아이가 귀찮음이 있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극복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건 제가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귀찮은 건 생각보다 극복이 저희도 힘들어요. 이게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스프링 기준으로 그 탄성관계라고 하는데 일정 이상 늘릴 때까지는 이게 스프링이 작동되다가 너무 늘리면 다시는 안 쪼그라들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더 이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데 아이들이 하다가 딱 맛이 가면 그냥 좀비처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아이가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힘들 때마다 혹시나 걱정돼서 그걸 빼줬다면 오히려 아이는 근성은 또 떨어질 거고 어떤 탐구 능력이나 그런 게 떨어질 거고 적절하게 그 균형을 잡으셔야 하는데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과도 계속 체크하고 그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지 저는 믿을 만한 얘기 어떤 가감없이 너무 얘기해서 탈릴 수도 있어요. 저 그래도 최대한 그 맞는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포장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걸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마다 다 다르고. 아까 민승우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저희는 초사라서 초전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경시는 사실 성대 경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정기 후기에서 초3까지 이제 장려상만 5번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다시 정기 4학년 성대 경시 준비한다라고 학원에서 얘기하니까 그만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장려 이상을 못 가니까 아 얘는 경시가 안 될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상까지도 한 번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반도에 보면 항상 그런 학원에 경시반이 있잖아요. 그 탑반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황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 애들이 대상이나 이제 금상을 수상하고 저 인식에는 그런 애들이 중등 경시까지 쭉 갈래들이고 우리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노력해서 그 경시 중등 경시를 이제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대상 근상 받는 애들이 저는 사실 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쭉 가는 애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시 준비를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초보느라고 승우 쌤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 워낙 많이 봐서 이게 일단 초등 그 성대 경시나 그게 예전에는 조금 더 폭 넓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선임 금지법 막 그런 거까지 포함돼서 결론적으로 초3 정도 과정이면 그 초3 교육 과정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로 실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체크할 수 있는 범위가 수 관련된 문제 정도이거나 경우를 많이 셀 수 있는가. 기하는 아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하의 시작이 중학교인데 그거 초등 과정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수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애들은 X도 모르는데 이게 되시죠. 대수에 대한 것도 깊이 있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초등 성대 경시는 지나치게 경우를 꼼꼼하게 나눠서 다 셀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많이 체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뭐냐면 재료가 그게 다 준비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재료가 하나밖에 없는 그거 평가 잣대가 너무 아직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폭넓게 여러 가지를 좀 배운 다음에 그걸 복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K모나 그쪽 경시인 거고 그래서 사실 초등 때 성대 경시나 그런 걸 한 친구들을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잘하는 친구들 맞아요. 똘똘한 친구들은 맞는데 그것이 종합적인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마다 보면은 뇌가 조금 더 트이는 시기가 달라요. 가끔 보면 초4인데 막 고등하고 있고 진짜 해서 어떤 아이가 온지 봤더니 저만한 애가 왔어요. 초4인데 막 너무 빵 터지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막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성장 속도나 뇌 발달이 생각보다 달라요. 물론 조그맣게 자라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어른처럼 아 얘가 정말 초4인 거죠? 라고 할 정도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내가 조금 더 트이는 시기도 다르고 물론 트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종합적으로 그게 트이기 시작하는 게 원래는 딴 지역 기준으로는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아이가 이제 좀 사춘기가 살짝 2학년 후기 정도부터 혹은 원래 중3 정도에도 마지막에 돌아온 애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그러면서 그때 본격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긴 한데 대체는 좀 더 빠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찌됐건 조금 더 만들어지는 시기, 조금 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다르기는 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결국은 경시적인 영역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도움되는데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봤을 땐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답답해요. 한데 그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재고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대치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너무 눈이 높아요. 나보다 잘하는 애, 훨씬 잘하는 애, 너무 이 완전 초인적인 아이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는데 딴 지역 가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뭐 선행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하는 추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학기 뭐 1년 정도 이상의 선행을 그렇게 하면서 달려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체 아이들은 충분히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맞게끔 중요한 건 계단을 잘 놓아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우리 아이가 훌륭할 것 같아서 그냥 정소리에 넣었을 때 맞지도 않는 스터리로 잘못 넣어버리면 아이가 그걸 못 점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스프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수준에 맞게끔 잘 배치해주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종합적인 영역을 받아들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응용을 하는 거 그때 체크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일까 말까 해서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지금 하나도 안 넣어줘야지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꼭 영재고나 그게 심지어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수학적 사고랑 고등 수학에 도움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전장치로 고등 수학이랑 세미 경시 정도로 경시반으로 확 넘어가기 전에 좀 판단을 좀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게 일단 제 답이고 네, 승우 쌤이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셨어요. 저희가 네. 세미나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사실 그래서 생각이 다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맞고
이게 보는 눈이 비슷하고 그런 합리적인 부분에서 고민해보면 비슷한 결론들이 나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기아 1단계 방학 특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아 1단계는 옵션이라고 말씀하셔갖고 아직 뭐 시간도 없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이따가 차라리 그냥 기아 2단계부터 들을까라는. 근데 이제 그것도 아이들 사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기아 뭐냐면 1단계만의 뭐 메리트라든지 이 수업이 어떻게 도움이 기아 1단계요? 기아 1단계 설명회 한번 본 적 없으시죠? 전 처음에 그래서 기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기아 왔는데 설명회를 안 한 게 네. 하면 오늘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해되세요? 기아 내용을 좀 그러니까 왜냐면 적어가지고 제가, 그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될 자료, 막 도형 움직이는 네. 것들, 그 뭐냐면 가끔 막 움직이면서 막 좌치구하라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건데 아이들은 그 문제를 사실은 이해도 못해요. 뭘 움직여요? 뭐 그림만 있는데. 근데 한 번 움직이는 걸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의 기억들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어요. 기아 1단계 기준으로는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개념들을 명확하게 딱 잡아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갈 곳들의 정보를 미리 알고 가면 그 여행이 재밌거든요. 이게 그 탑이야라는 걸 알고 나 그 탑에 대한 정보 알고 있는데 라는 그 선도 잡아주고 더욱이 그런 어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는 어떤 그래서 직접적인 사고력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직접적인 학습을 직접 하는 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 1단계 기준으로는. 네, 이게 남으시면 제가 그냥 PT 같은 걸 좀 보셔야 될 건데 어쨌든 뭐 아이들 트레이닝하는 것들, 개념에 대한 뼈대를 잡아내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심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아주 기초만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화적인 것까지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그런 친구들은 기아 선행 부분도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옵션이 꼭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필요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학습이라는 게. 어떤 친구들은 대수만 딱 하고 기하 하나도 안 하고 기하 요 수업으로만 기하를 다 마치고 되게 잘하는 아이들도 실제 있으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거는 뭐 시험 봐서도 이렇게 상담하고서도 결정하신 거겠지만은 점점은 기하 1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화목에 제가 한 타임 하려고 했는데 다 마감돼서 제가 원래 방학 때 이번에 와이프가 출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늘리면 안 되는데 그 시간 조율해서 한 반을 더 만들고 그 반도 지금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이 나는 게 대치 밑하면 제가 기아 수업을 처음 오픈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학부모들이 좀 많긴 했는데 설명이 딱 마치고 엄마들 다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두 반 정도 마감됐거든요. 그때 다 나갔어요. 그냥 설명이 다 나가가지고 줄 서서 저도 그럴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극 주면서 하는 수업. 네. 선생님 보니까 2- 기본 심화 3-2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게 있는데 네, 정규 수업. 네. A급하고 원래 선생님 이거랑 이 기아 1, 2단계 특강하고 비교해서 여기 개념 노트 같은 게 있고 똑같이 개념 노트로 따로 정리는, 그러니까 개념 노트로 따로 정리하진 않아요. 그 개념 노트라는 부분이 1단계에서 쓰지 않고 2단계에서 쓰게 되거든요. 뭐냐면 학습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수능 볼 아이가 고1부터 요약 노트를 만들진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고3 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쫙 정리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정리된 내용 감을 확 살리는 그런 내용이 기아 2단계의 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그 노트를 쓴다고 해도 그 아이들의 활용도나 그 강조점을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수업은 뭐 말 그대로 기아 위주로만 해서 가는 커리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건 관리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서술, 심화 문제에 대한 서술형으로 계속 숙제해 오는 거 체크하고 대율이 체크하고 공식 같은 거 제가 암기했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숙제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학습량을 많이 잡아주는 건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하 부분을 그걸 총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뭐 수능 기준으로 뭐 약간 현우진 수업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들을 잘 잡아주고 요약해주고 그래서 고등이나 경시 가서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심화 부분 잡아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셔서 컨셉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긴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혼자는 여러 학원들에서는 어머니들이 그런 게 있죠. 단과 형태에서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고 큰 틀에서는 학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학원의 선생님이 정말 학원에서 이름만 가지고 선생님 이름을 잘 안 할 때는 그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특별하게 아이들 케어하고 가르쳐 낼 거예요. 그렇게 메인 선생님들인 거고 그 선생님들이 이 과정까지 다 책임져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경시 부분까지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황소나 그런데 초기에 아주 초기에도 거기도 이제 작게 몇 명 상위권 팀 수업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을 했을 건데 그런 그 가장 초기 핵심적인 수업 말 그대로 나중에 되면 원장님만 수업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형태의 수업들을 지금 다 아이들한테 진행하고 그 커리들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얘기할 것들은 많은데 심화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교과 수업이 있는데 다른 그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하지 않고 진도별로 학생을 모집을 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끌고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정규반은 레벨이 아닌 저희가 일단 뭐 레벨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네. 학원이 훨씬 말 그대로 그냥 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레벨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특정 레벨의 포지션을 아이들을 받아서 그 아이들에 맞게끔 끌어가야 될 건데 저희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이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이니까 사실 원리해설하고 최상위 커리가 쉬운 커리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집에서 노력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들을 수 있는지 정도는 테스트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입반을 하게 되면은 대수 쪽 위주로 얘기 드리면 큰 틀의 메인은 대수예요. 아이들이 고등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수업 시간에 연산도 해요. 연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문제를 서술형 테스트도 하게 되고 공식을 또 테스트도 하게 되고 또 데일리 테스트도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리해설 교재 자체가 생각보다 뭐냐면 자 이런 개념 있어. 근데 그걸로 이렇게 하면 응용이 이런 거지. 그 응용으로 심화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어라는 수준까지 원리해설에서 가버리거든요. 아이가 그 개념을 그날 처음 배워서 따라가기엔 생각보다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럼 그 아이의 개념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알고 이미 연산이나 구몬 같은 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다양하니까 연산에서는 본 수업보다 더 빠른 선행을 해줘요. 뭐냐면 2-1 첫 수업이면 첫 수업에서는 원래 이제 그 수에 대한 것들 좀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뒷부분 곱셈 공식이랑 그런 트레이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으로 본 수업 다다다당 수업을 더 따라갈 수 있게끔 계속 그 수업 후반에 연산으로 아이들 끌어주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서는 트레이닝 방식이 좀 나눠지는데 아이들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랑 경험해야 될 문제로 분류해야 돼요. 원리해설에서는 A 스텝이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A 스텝은 하고 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하고 나서 제가 문제를 시간을 조금씩 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못 풀죠. 아직 어려우니까. 대신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면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서술형으로 다시 해갖고 와야 돼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식 부분 계속 반복되는 공식 테스트 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아이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공식 좀 적어주세요. 공식을 적어주면 풀 수 있지만 공식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배운 부분들, 데일리 체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심화적인 자극들 계속 주면서 공식들 알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그 부분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연산에 대한 것도 학원에서 이끌어주는 게 저희 정규 수업에서 기본적인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도 막 수업하는데 애들이 막 선생님 나빠요를 얼마나 들어가는지 근데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는 저한테 매달려서 일을 다녀요. 계속 막 선생님 이해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맛이 가죠. 선생님 근데 이제 나빠야죠. 어떻게 계속 좋게만 해서 아이들을 할 수 있어요. 좀 어머니 아버지 중 한 분 좀 나쁘게도 애들 혼내고 해야 아이들이 좀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정규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 해가지고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만들어도 가고 있는데 정규 수업도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좀 보시면서. 네. 숙제를 했을 때 오답 같은 건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기본적인 저희 이제 최종적인 조금 더 목표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조금 더 목표는 숙제 채점을 말 그대로 학원에서 원칙 있는 사람이 또 원칙 있게 다 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거랑 몇 가지 조율해봤을 때 원리해설 기준으로 그 숙제들을 오롯이 아이들이 다 해내느냐 그렇진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좀씩 도와주면서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만 다 할 수 있고 그냥 항상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쉬운 문제 정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거 끙끙대면서 하기도 하고 엄마 힌트를 주고 그런 학습으로 결국은 끌고 가고 어머니들 그렇게 하실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숙제는 1차 부분은 숙제를 아이가 하고 어머님이 채점해 주시고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어머니 집에서 좀 케어를 해갖고 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학원에서 그래도 모르겠는 몇몇 문제들은 질문을 하면 칠판에다 같이 하기는 합니다. 수업 그다음 시간에요? 네네.
그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양이 많게 되면 조금씩 남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많으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집에서 어머니가 학습량을 늘리든 과외 선생님을 붙이든 아니면 학원에서도 맞춤 수업들이 있어요. 느슨하게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케어를 해서 만들어가는, 과외를 또 하긴 또 그렇잖아요. 맞춤 수업이 또 선생님들이 더 관리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은 원칙 있게 학원에서 잡을 거고, 그래서 그걸 다 알았는지 최종적으로 알게 됐는지는 시험을 통해서 체크해서 가는 건 거죠. 기본 심화에서. 네. 지금 이렇게 빨리 다 할 수 있는 게 이 생각들이 굉장히 다 정리가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얘기하게 되네요. 1단계는 숙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숙제 많지는 않아요. 1단계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뭐 한 평균적으로 한 2, 30문제 정도량인데 그 숙제가 빨리 푸는 친구들은 막 3, 40분이면 할 정도의 양이고, 이게 학생 양으로만 따져가는 수업은 아니에요. 수업 안에서 트레이닝이랑 꼭 알아야 될 문제들 점검하고 집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해보는 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규 수업에서 원리 해설이랑 최상위는 어떤 걸로 보나요, 책을? 어떤 거라는 게 원리 해설은 기본 교재가 원리 해설은 책이 한 권이에요. 원리 해설은 그냥 각 학기별로 다 원리 해설인 거고, 최상위는 뭐 질문이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라이트랑 기본이죠. 그냥 말 그대로 원본 최상위가 되는 건 거고, 또 최상위도 학습법도 또 다르게 하고 있어요. 최상위는 참고로 2스텝이랑 3스텝을 다 집에서 서술형으로 복습책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나가게 될 거거든요. 줄 쳐진 거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대수 쪽이랑 보게 좀 트레이닝 방식을 저희가 적용시켰는데, 그래서 무언가 아이가 배웠을 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기본이나 응용 정도의 학습법과 심화 문제를 하는 학습법이 좀 구분돼야 하는데, 심화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려운 건 수업에서 끌어주더라도 그걸 서술 가능하게끔 트레이닝이 돼서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저희가 좀 다 구분지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서술제가 하시면 방정식을 활용하고 부등식을 활용하는 부분이 서술은 사실 일단 기본적인 서술의 목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줄 맞춰서 쓰기, 그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줄 맞춰 써서 자기의 과정을 봐야 하고 선생님이 그 과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푼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답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나중에 대수 쪽에서 무너져요. 그럼 막 헤매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과정을 서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정돈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기본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써내려가는 연습 계속 해야 돼요. 요즘 학교 시험 같은 경우가 예전처럼 어려운 문제만 꼭 다 나는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해서 진짜 정확히 완벽히 다 하는지 체크하는 문제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 계속 그 서술 해내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죠. 네, 제가 다 속이 시원해 말을 뭔가 시끄러운 것 같아서 뭔가 이제 어머니들의 갈증이 저도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봤어요. 문제. 네, 정규반은 그러면 한 학기에 기간? 기간. 기본적으로 원리 해설이 10회, 최상위를 8회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정에 따라 좀 달라요. 2-2가 피타고라스 들어갔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최상위 라이트 책만 봤는데 최상위 원래 2-2가 있고 3-2가 있고 여기 피타가 원래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피타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럼 2- 뭐가 있냐면 경우의 확률은 원래 이번에 뒤로 붙었어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닮음, 그 다음에 피타, 경우의 수 확률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책이 뚱뚱해졌어요. 여기서 피타가 확 사라지고 책이 이게 삼각비랑 원이랑 약간의 통계는 아직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50페이지가 일로 갔거든요. 책 가격이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예전에 이게 13,000원이고 해도 13,000원이었는데 시중 문제집이 50페이지가 일로 갔는데 이 책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노트만 해줬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의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요건 좀 짧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10회 8회로 진행하게 돼요. 그럼 몇 주? 이거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각각 기간 이건 어머님이 계산하실 수 있나요? 주 2회인가요? 네, 주 2회로 하는데 개수 따로 기하 따로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달 정도에 한 교재씩 끝난다고 계산하시면 편하세요. 네. 두 달 동안에 교재 한 것이 끝나는 거니까 기본 심화는 4달이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주 1회로 오기 때문에 주 1회로. 그러니까 주 1회로 온다는 게 대수 주일에 기하 주일에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교재만 빠르게만 하려고 하면은 더 빠르게도 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적으로 남기고 트레이닝하려면 이 정도 학습 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네, 또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리고 정규반을 들어가면 기하 원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기아 2는 좀 의무적으로 좀 넣고 있어요. 뭐냐면 원은 기아 안 1을 돼요. 선택 정도로 두는 거고 기아 2는 고등의 이 기간 동안에 기아는 아이들이 거의 기아 지식이 소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진짜 이게 사람의 뇌는 진짜 그 자극을 주는 만큼 또 있고 안 주는 만큼 사라지는데 이 기아 이 대수하는 동안에도 정리해야 되고 총 정리하면서 자신의 기아 노트도 만들고 해서 사실 고등학교 가면 기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중등 응용이거든요. 자신만의 기아 총 정리된 노트도 갖고 있고 요약해 놓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은 안 돼요. 근데 혹시 대수 브릿지 수업은 그럼 중3 과정하고 같이 하실 거예요? 대수 브릿지 수업이 뭐 시기적으로는 3-1 후반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인 건데 아시겠지만 이 고등 수학이랑 이 중등 범위 중에서 뭐 중3까지라고 해볼까요? 이 격차가 생각보다 크긴 커요. 그래서 저희 정규 수업에서는 3학년 1학기 기본 활동하는 그 후반 연산도 하지만 3학년 1학기 이제 신 활동하는 고등 연산을 일단 끌어내리긴 해요. 근데 모든 아이들한테 대수 정리 수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중등도 잘했고 감이 확 살아있으면. 근데 많은 아이들이 대수도 1학년 거에 대한 지식도 좀 까먹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정리하는 디딤돌 정도의 역할이고 특강인 거니까 대수 정리는 요 정도 시기에 중3 후반에서 고등 넘어가는 시점 혹은 약간의 걸쳐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격차를 많이 줄여주는 형태의 수업이 돼요. 네. 오늘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질문은 따로 근데 개별적으로 우리 네네네. 오늘은 시기상 그렇게 길게는 못하더라도 짧게라도 답변을 드리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